최근 반도체주들이 급등하면서 나스닥이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런 반도체 주식,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는지 매일매일 고민하시죠. 지금 사기에는 부담스럽고, 은사전이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부담감에 맨날 시달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올 들어 162% 오른 마이크론과 558% 오른 샌디스크, ETF로 조금 더 편하게 따라잡아 보시죠. 먼저 마이크론을 많이 보유한 ETF,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ETF들이 있겠지만 국내에서 주목해 볼 ETF는 플러스 글로벌 HBM 반도체, 소울 미국 AI 반도체 칩 메이커 두 개가 있습니다. 5월 8일 기준으로 각각 마이크론은 26%, 20%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 ETF도 마이크론을 18% 갖고 있지만은 ETF는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하는 종목만 따라서 하는 ETF이기 때문에 마이크론만 투자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 상장 ETF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가장 반도체에 투자하면서 마이크론에 투자하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제일 밑에 있는 SOXQ, 이 ETF에서 엔비디아를 10% 정도 갖고 있고 마이크론도 10%, 그리고 브로드컴도 9%가량 보유하고 있는데 이 ETF를 통해서 따라잡아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샌디스크를 많이 보유한 ETF, 마이크론과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 국내 상장 ETF 중에서는 타이거 글로벌 AI 액티브 ETF가 샌디스크, AMD, 블룸에너지 등 AI 성장의 중심이 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ETF로 액티브형 ETF입니다. 성과도 최근 1년 동안 127%나 올랐네요. 그리고 팩트 ETF들은 액티브 ETF들의 구성 종목이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샌디스크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AMD, 인텔, 그리고 블룸에너지 등이 상위에 보이고 있는데 코엑트 글로벌 AI 앤 로봇 액티브, 코엑트 미국 나스닥 성장 기업 액티브 이런 ETF들이 있네요. 미국 상장 ETF는 샌디스크가 웨스턴 디지털에서 분사된 종목이기 때문에 인베스코 스피노프 ETF에 13% 정도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ETF에는 G 번호바도 있어 최근 성과가 지수보다 높게 나타났죠. 그 외에 LPG는 S&P 500 성장주에 투자하는 ETF로 샌디스크, 컴포트 시스템, 그런 등을 보유하고 있죠. 먼저 ETF 리스트를 보여드렸는데요. 샌디스크와 마이크론, 여전히 살만한 주식인지, 그리고 이 주식들을 갖고 있는 ETF, 여전히 좋은지 한번 여러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샌디스크는 2025년 2월 웨스턴 디지털에서 분사된 이후 15개월 동안 4,086%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기업, 그리고 미국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는 같은 수준의 상승률을 달성하는데 약 9년이 걸렸었는데 샌디스크는 1년 반도 되지 않아서 달성했죠. 또한 올해 마이크론도 크게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지난 분기 실적 봤을 때 EPS가 전년 대비 682%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오른 주가가 단순히 모멘텀이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왜 미국 메모리 반도체에 주목해야 될까요? 첫 번째,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이라는 점. 두 번째로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장기 선불 계약을 하면서 공급 위험이 그 구매자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셋째로 이익 증가 속도가 주가 상승 속도보다 빨라서 마이크론 한 종목이 S&P 500 EPS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샌디스크는 이번 사이클의 유일한 순수 낸드 플레이어로서 AI 스토리지 부분에서 직접 노출하는 자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 지금이 메모리 슈퍼 사이클일까요? HBM은 표준 D램 대비 웨이퍼를 3배 소모하지만 가격은 10배나 비쌉니다. 그래서 모든 제조사가 D램 라인을 빠르게 HBM으로 전환했죠. 그 결과 세 가지가 동시에 부족해졌습니다. HBM은 모두가 경쟁해서 부족해졌고 D램은 라인이 HBM으로 옮겨와서 부족. 낸드는 같은 회사들이 만든 데다가 데이터 센터 SSD 수요가 폭증해서 부족합니다.
IDC 추정으로는 2026년 글로벌 메모리 칩의 최대 70%가 AI 데이터 센터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주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당연히 실적인데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3배나 증가했고, 이 성장 속도는 일반 기업에서 보기 힘든 수치입니다. 그리고 EPS도 682%나 늘어났다고 밝혔죠. 그리고 선행 PA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폭발하는데 멀티플은 낮아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마이크론의 투자 핵심 논리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6년 5월 8일 미국 반도체 섹터의 하루 성과가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S&P 500 지수를 아웃퍼폼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단독 호재가 아니라 섹터 전체 강세의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AMD, 인텔, 퀄컴 모두 각자의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어서 미국 반도체 섹터 전반이 다양한 촉매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한 5월 8일 전날인 5월 7일에는 SOXX ETF가 2.9% 하락했었고 5월 8일 바로 5.7% 반등했다는 점에서 단기 차익 실현 후에 매수세가 빠르게 들어오는 패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샌디스크는 왜 상승했을까요? 분사 이후 15개월 만에 4,000% 넘게 상승한 것인데 엔비디아가 9년 동안 오름폭을 15개월 만에 따라잡은 것이죠. 역시나 실적이 중심인데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6년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1% 증가했고 그중에서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이 645%나 늘어나서 AI 데이터 센터형 낸수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샌디스크의 4,086%의 주가 상승은 첫 번째 순수 낸드 노출, 그리고 비용 우위로 인한 마진 확대, 차세대 아키텍처를 선도한 점, 이 모든 것이 결합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왼쪽 표는 연간 누적 주가 상승률을 그려놓은 것인데요. 5개 기업 모두 의미 있는 상승했지만 샌디스크의 상승률이 압도적이었죠. 순수 낸드 플레이라는 요인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키옥시아 또한 낸드 비중이 높고 일본 시장이라는 차별점이 있어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네요. 주목할 점은 상승률이 높은 종목일수록 PE가 더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멀티플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죠. 이익 증가 속도가 주가 상승 속도를 추월하면서 자연스럽게 PE가 낮아지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랠리 아직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사이클이 구조적 수요 변화를 동반한 그렇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를 수 있다는 논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생각해야 된다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5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먼저 메모리 사이클이 갑자기 붕괴되는 경우, 그리고 신규 캐파가 늘어나서 진입하는 경우, 두 번째로는 매크로 리스크, 네 번째 밸류에이션의 변동성 확대, 다섯 번째로는 시장에서의 비관론 확대 등이 있습니다.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반도체 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기업이고 그 뒤에는 탄탄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AI를 주도하는 업종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국내나 해외에 상장된 주요 반도체 ETF, 그리고 국내에서는 시장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는 일부 액티브 ETF가 두 종목을 많이 투자해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여전히 그때 살 걸이라는 후회가 남지만 이제라도 ETF로 담아볼까요? 마음에 드는 ETF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